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 전북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은 LH공사를 경남에 뺏기고 대신 받은 공공기관이지요. 그래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공단의 핵심인 기금운용본부를 체제를 공사로 바꾸고 그 본사를 서울에 두자는 이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도민들로서는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치권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안과는 상관없이 기금운용본부가 그대로 전북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북을 금융도시로 만드는 일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이 국민연금공단 전북시대를 맞아서 이 기대와 과제, 이 최근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C 시사진단, 이 국민연금공단 이 전북시대, 최근 불거진 현안과 이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주 완산 의리 지역구시죠. 새정치연합 이상직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완산을 국회의원 이상직입니다. 예. 이성수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박태식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식 교수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야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토론 주제에 담은 영상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무리지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을 제외하고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연금공단은 지역인재 15% 채용 목표제를 내거는 등 상생을 선언해 지역 발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제는 연금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다. 기금운용본부는 내년에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운용본부의 공사화와 공사의 주 사무소를 서울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해 기상이 걸렸다. 제2의 LH 사태가 우려된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이전하면 금융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금융인프라가 부족하고 초라한 전북이 금융도시로 도약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종합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의 전북 이전을 현실로 이뤄내는 게 녹록지 않고 펀드매니저 등 인력은 지방 이전을 꺼리고 있는 현실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운영하는 막대한 기금이 전북의 특화산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해야 국민연금공단 전북시대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국민연금공단 전북시대. 전북의 발전과 연계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국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연금공단 이전식을 가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국민연금공단은 그 직원 수가 한 570여 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앞서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을 빼고는 전북 혁신도시에 내려오는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전라북도의 위치는 그 효과도 꽤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우리 전라북도에 오게 된 배경 잠깐 말씀드리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신 대로 LH공사가 경남 진주로 옮기게 됨에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도 대선을 치르면서 기금운용본부가 정치권의 노력
전북으로 전북에 같이 오게 돼서 기금 운용 시대, 맞으면 연금 시대, 기금 그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2013년 7월 30일 날 국민연금법 제27조가 개정이 됐는데 예. 기금 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즉 기금 운용 본부의 전북 이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예. 금년도 2월 달에 국무총리께서도 예. 국회에서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직접 가야 된다. 예. 그리고 국가 종합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까지도 했고, 예.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예.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북 사옥이 지난 7월 22일 날 그 이전 기념식을 가져서 예.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그 비상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관리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에 오게 되면 지금 현재 그 기금이 500조입니다. 500조. 예, 예.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아마 850조가 될 거고 예. 30년 후에는 아마 2,500조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관련된 그 기금 운용사만 해도 2014년 저 말만 해도 약 296개사가 있습니다. 운용사가. 예, 예, 예. 관련된 여러 가지 예. 그 운용사들이 이렇게 동반해서 이전하고 예. 여러 가지 그 펀드 매니저들이라든가 해외에 있는 펀드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연금 시대가 굉장히 그 전라북도 발전에 큰 기대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기금운용본부 말고요. 이제 그 본사격인 국민연금공단 그 자체만으로도 이번에 보니까 뭐 지역 인재를 15% 이상 할당하겠다 하는 그 네. 목표지도 제시를 했던데 그것만 하더라도 꽤 그 효과는 있는 셈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5% 인재 채용을 한다고 했고 또 예. 최광 이사장님께서 최근에 저 전북도에 방문을 하셔서 예. 이런 약속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한 바 있어서 예.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인재 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동반적으로 효과가 많이 발생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공단도 상당히 큰 기관이지만 오히려 더 노른자격에 해당되는 그 기관은 기금운용본부인 것 같습니다. 막대한 그 기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상직 의원님, 아마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 삼성전자가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 이전하게 된다면요. 예, 저희 기금운용본부가 한 500조 됩니다. 예. 돈이. 예. 근데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200조 정도 돼요. 예. 그럼 삼성보다 더 큰 그룹, 삼성보다 더 큰 회사를 가지고 왔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것은 전북 도민들의 그 열렬한 응원과 모처럼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이뤄낸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과정을 설명하면 예. 그 2013년 6월에 이제 전북 이전이 결정이 됐는데요. 그 전에 2012년 대선 때 제가 이제 대선 그 문재인 후보를 도우면서 예. 문재인 후보한테 직접 건의를 했고요. 예. 전북에는 그 LH를 강탈당한 예. 아픔이 있으니까 전북으로 꼭 그 가지고 오게끔 해달라. 예. 국민연금만 오면은 예. 안고 없는 찐빵이다. 예. 기금운용본부를 가지고 오게 해달라 해서 그 건의가 받아들여졌고요. 또 이제 박근혜 대선 후보가 따라하기 공약을 했고,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할 때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걸 그 약속을 이행해라. 예. 이렇게 했고 이제 마무리는 그 보건복지 이제 김성주 의원이 마무리했는데요. 예. 이런 이제 과정을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평가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산 같이 거래소가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금융 허브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전북에 대한 SOC 투자 좀 늘을 걸로 보고요. 이런 그 평가를 할 수 있고 이제 가장 큰 의미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삼성그룹보다 더 큰 회사를 예.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대식 교수님, 네. 이게 현재 지금 기금이 한 500조 정도 되고요. 네. 2043년에는
이게 2,500조까지 이게 기금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말이 2,500조니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그 기금을 다루는 그 본부가 만약에 이제 전부로 이전한다면 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 상당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먼저 그 국민연금공단하고 예. 기금운용본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공단은 말하자면 펀드를 우리 연금을 만드는 연금을 수집하는 그런 그렇죠. 기구고 예, 예. 기금운용본부는 그걸 이제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기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만 와가지고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그 자금을 굴리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 그 명목 GDP 대비 2013년 말 기준으로 33%에 해당되는 아주 막대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정부 예산보다 더 큰 예산이죠.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1,000조, 그다음에 2043년에 2,500조를 예상할 정도로 엄청난 이 펀드인데 이게 현재도 지금 국내 주식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3.% 예. 6.3%입니다. 예. 상당히 많죠. 채권도 한 13.8% 이상이 됩니다. 이번에도 보신 것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통합 때 그 아주 국민연금의 판단이 예. 통합을 하느냐 못하느냐 아주 예, 예. 그 결정적인 예. 그 판단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기금운용본부가 거래하고 있는 기관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증권사, 금융투자사, 투자증권, 그다음에 수탁은행, 해외 수탁은행 같은 것도 뭐 국제적인 굴지의 은행을 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주식 채권뿐이 아니고 이제 대체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대체자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BTL에다가 뭐 자원에너지, 선박, 해운, 발전,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 벤처 이런 뭐 전방위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그 기금운용본부가 와서 제대로만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전후방 연소 효과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와서 예. 아마도 이 지역이 완전히 환골탈퇴하는 예. 경제적 낙후지역으로부터 선도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큰 그 기초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삼성전자가 전라북도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삼성업체와 협력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그 업체들이 많이 동반 이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기금을 다루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자리를 틀게 된다면 그와 관련돼 있는 그런 금융사들이 상당히 그 주변에 사실 둥지를 틀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금융도시로 거듭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계신 금융도시뿐이 거죠? 아니고 예. 금융은 역시 그 산업 부분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이 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방 연소 효과로서 기업들이 많이 예. 대거 우리 지역으로 올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영향력이 큰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LH공사를 경남에 뺏기면서도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하는 위안거리로도 삼았던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심상치 않은 이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 기금운용본부를 이제 공사로 바꾸고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사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무산되고 백지화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는데요. 이상직 의원님, 이거 심상치 않은 조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또 새누리당이 그 공약을 파기를 하려고 그러고 또 LH 강탈을 해갔듯이 예. 약속을 어기고 그 빼앗아가려는 꼼수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제 정의수 위원장이 예. 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냈어요. 예. 그리고 소재지를 서울에다 두겠다. 예. 그리고 국무총리실 그 산하에서 관장을 하겠다. 이런 이제 꼼수법을 냈는데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조금 전에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보다 더 큰 회사인데 예. 그 금과 옥조 같은데 모르고 있었던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북으로 오면 굉장히 그 전북으로 오면 기회가 되는 거고요. 예. 그 이런 게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빼앗아 가려고 이제 하는 건데 예. 제가 이제 첫 직장을 그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를 시작해서 한 10년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저 신자본주의
자본시장의 꽃은 기금이고 예. 그걸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꽃입니다. 예. 근데 기금운용본부에 꼭 이제 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요. 예. 그 국회는 그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돼 있어요. 예. 그 회사나 뭐 이게 도시 뭐 공공기관도 그렇게 업무가 분장돼 있듯이 원래 기금운용본부가 독립봉상화 되든 아니 이전하든 이건 저희 보건복지부 산하인데 거기서 결론이 난 겁니다. 국민연금이 통과되면서 소재지를 전북으로 둔다. 예. 근데 이제 불과 2년뿐이 안 됐어요. 예. 뭐 서명한 지 잉크도 안 마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다른 부서 기획재정위에서 이렇게 그냥 꼼수를 부리는 건데요. 그 꼼수를 부리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이 법안 그 심사를 기획재정위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 예. 이 돌려 보냈습니다. 예. 이제 다행히 그 거기 보건복지위원장이 이제 그 김춘진 예. 고창위원장이고 예. 또 간사가 또 김성주 의원이기 때문에 예. 그 꼼수는 막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도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충분히 그 입법을 저지를 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이렇습니다. 그 국회 법을 저희들이 한번 쭉 보니까 예. 방금 이상직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27일 날 정의수 의원 등 일부 16분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안이 국회에 접수가 됐는데 거기서 28일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업무가 배정이 됐습니다. 예. 업무가 배정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를 보면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은 득득되어 있는데 우리 예. 이 의원님 계시는 정무위원회 예.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세 군데 상임위원회 의견이 듣도록 되어 있고 본 안건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법을 보면 그 상정을 하려면 해당 위원장님하고 교섭단체의 그 간사 합의가 돼야 상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 김춘진 위원장님 계시고 예. 그다음에 그 새정년에 그 김성주 그 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이게 충분히 그 저지가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드는 거고 설사 이게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예. 저희들이 국회법을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예. 2012년도에 개정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려고 한다고 치면은 제재기원의 5분의 3을 찬성을 받아야 예. 직권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 또한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다만 이게 어떠한 또 변수가 또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도내 국회 의원님들하고 예.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예. 뭐 철저하게 맞으면 지금 저희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엊그제 그 김성주 의원이 그 기자회견 한 걸 보니까 이게 단순히 몇몇 의원들의 단순한 발의가 아니고 이제 새누리당이라는 당과 또 청와대, 당청 간에 혹시 이게 교감을 가지고 이 전략적으로 뭔가 그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의 눈길도 보내고 있던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이게 무력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우려가 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정치라는 게 국민을 편하게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하고 이제 도의가 있는데 예. 이건 제가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건의해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발표했지만 예.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따라하기를 제가 노린 거거든요. 예. 따라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자리에 발표한 게 김무성 대표가 와서 그 김재원 의원 와서 전주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 기금운용본부를 그 국민연금과 함께 전북 혁신도시로 보내겠다. 예. 그러면 지금 당대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켜라 해서 그 또 사회적 합의 하에 그 2013년 6월에 그 결정이 됐고 또 법을 예. 보건복지에서 이제 그 소재지를 전북으로 둔다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예. 이제 이런 걸 했는데 지금 불과 2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뭐 호적이 사인했는데 지금 잉크도 안 마른 상태인데 예. 이 여반장식으로 뒤집는다. 예. 그럼 내년 총선도 있고 또 대선도 있는데 굉장히 그 부메랑이 돌아올 것이다. 예. 일단 그 도민들이 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똘똘 뭉쳐서 정치권과 도민이 이뤄냈듯이 예. 또 이 또한 그 약속을 지켜라, 도의를 지켜라 이렇게 뭐 똘똘 뭉쳐서 막아내면 그 또 그렇게 큰 뭐 어려움이 없는 걸로 보고요. 예. 아까 또 조금 전에
이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법안을 다룰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 꼼수로 자기들이 하려고 법을 냈는데 예. 거기서 논의가 됐으면은 굉장히 불안한데 예. 보건복지로 다시 또 이관이 됐고 예. 불과 이제 19대 국회가 이제 마감하려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9월 달에 이걸 뭐 후닥닥 논의를 해가지고 예. 공청회도 없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그런 해난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우려는 하지만 크게 걱정할 건 예. 아니고 저희 정치권에서 철저히 막아내겠다. 그리고 또 예. 국무총리 조정실장조차도 분명히 내려간다. 예. 독립봉사화 되든 안 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예. 독립공사가 되더라도 무조건 내려간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예. 속기록에 또 남아 있어요. 추경호 실장이. 예. 예. 그러니까는 좀 그 약속 지키게끔만 계속 예. 우리가 막아내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전라북도가 이제 국회의원 수도 적고 이제 정치적으로 좀 소수자인 입장에 처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혹시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또 새로운 법안이 발의가 된다거나 이렇게 돼서 다시 또 밀어붙인다거나 이럴 개연성도 없지 않아서 그때는 또 보건복지위원장이 또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진짜 알겠습니다. 다행히 또 대통령 예. 선거가 또 임박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또 부메랑 때문에 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대식 교수님, 이렇게 좀 사사건건 이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해서 좀 시비라고 할까요? 이게 자꾸 불거지는 까닭이 뭐라고 볼까요? 이상직 의원 말씀처럼 이게 좀 황금알에 해당돼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황금알도 아주 커다란 황금알이죠. 예. 제가 알기에는 국민연금공단 전주 이전, 혁신도시 이전 결정 이후부터 각 지역에서 꾸준히 이 문제에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예. 수면 아래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예. 전라북도는 좀 안주한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서울은 아시다시피 정부 청사가 전부 세종시로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이전에 혁신도시로 정부 산하기관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수도권이 많이 공동화됐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원래 우리나라 제2의 경제도시였는데 부산 경제가 많이 공동화, 사실 신발 산업, 의류 산업 이런 게 공동화되면서 대부분 창원이나 김해 쪽으로 산업이 많이 빠지고 또 울산 쪽으로 빠지고 등등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산 경제가 상당히 힘들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 부산 금융 허브로 만든다고 공약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융 허브 약속한 지가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예. 실제적으로 가져온 게 별로 없다. 예. 부산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커다란 황금 덩어리인 이 연금 기금이 굉장히 매력 있게 보이는 거죠. 예, 굉장히 뺑뺑 그런 예.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발의한 국회의원들 보니까 지금 부산 의원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예. 보니까. 예. 제가 부발년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원한테도 슬쩍 들은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예. 그 내에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뭔가 논의가 많이 있었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고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16분이. 예. 그러고 보면 그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제가 첫째는 국회 선진화법이고 예. 둘째는 이제 국회의원장하고 국회에서 분과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장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간사 아닙니까? 예. 근데 국회 선진화법은 지금 개정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그게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되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방어벽이 하나 무너지는 거예요. 예.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예. 또 하나는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20대 국회가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때 새로운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이 보건복지위원장을 어느 분이 맡을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때는 물론 누가 이제 자수당이 될지 예. 모르지만 예. 저쪽에서 그걸 놓치려고 하겠습니까? 예.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지만 예. 향후에 왜 방어 기제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좀 준비를 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상황이라도 쉽게 안심할 수 없는 상황,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성수 의원님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적 시각에서 보면 말이죠. 네. 이렇게 막대한 기금을 다루는 그 기구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수익성이라든가 효율성, 안전성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그런 시각이 상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다만 저희들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이라는 게 좀 보수적인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혁신적인 것들을 추구할 필요도 있다라고 예. 그렇다고 보면 장소를 본인들 기존에 익숙한 곳과 결별해서 새로운 전북에 오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와서 여기에 맞춰서 이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금융산업을 꿈을 펼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길을 내면 그곳에 많은 처음에 길을 낼 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길을 내면 많은 그 차량들이 이동하고 또 물류가 유통이 되고 그러다 보면서 산업이 새롭게 커가기 때문에 예.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이 결정은 온당했고 또 이런 온당한 결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20대 말씀도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쭉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봤어요.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된 노력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전개가 됐는데 16대, 17대, 18대 때 다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다 자동 폐기가 됐더라고요. 예. 자동 폐기가 됐고 새로운 국회가 생기면서 새로운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대비해 나가면서 상시적으로 대비해 나가면서 긴장을 끌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직 의원님께서는 뭐 그 의정 활동도 빛나게 하고 계시지만 과거에 이제 금융업계도 계셨기 때문에 예. 혹시 이런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데요. 그 일부에서 이제 이게 그 전라북도의 이기주의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예를 들면 그 200만 가입자의 이익이 우선이냐 아니면 200만 도민의 이익이 우선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정보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 당연히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 몰아붙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를 안 한 분들이 들으면 예. 그 말이 언뜻 예.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 그 전혀 근거 없는 아, 그래요? 낭설이다. 예.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그 500제라는 돈을 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일부 거의 얼마 금액이 안 됩니다. 직원들이 예. 직접 예. 하는 것. 예. 다 그냥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JP 모거든지 뭐 골드만삭스니 뭐 이렇게 탈도 많은 그런 외국계 예. 자산운용사들도 많이 있고 예. 또 국내의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뭐 이런 미래에셋 뭐 이런 데에서 돈을 다 가지고 예. 위탁 운영. 예, 자기들이 예. 그 서울이든 뭐 홍콩이든 가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전혀 그냥 근거가 없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 다 그 정보나 이런 게 어떻게 서울에 모입니까? 그 온라인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인데 다 그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펀드맨 애널리스트 자질이 중요해요. 예. 그 자질은 그 가방 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외국에서 공부했던 뭐 명문대학에 나왔던 의미가 전혀 없고요. 예. 이건 뭐 축구는 박지성, 뭐 PS대는 김연아 이런 식으로 예. 그 유전자적인 감각이 있어요. 예. 또 젊고 예. 감각이 있는 이건 전혀 공부와 별개인 이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또 예를 들면 얼마 1조를 살 것이 100억을 살 것이 또 그런 의사결정 그런 과정이 지난한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백지 상태인 그 가방끈을 많이 안 배우고 이론이 무장이 안 된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탑을 예. 다 달렸는데요. 예. 그 추가로 뭐 공부하고 이런 뭐 금융 공부를 안 했어도 업계에서 예. 거의 1등을 했는데 예. 이런 공부를 소프트웨어적인 걸 그 어느 대학, 예. 어느 지역에서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이제 예. 그걸 하면 된다. 그 실례로 예. 이제 네덜란드가 예. 그 공무원 연금을 1970년대 공업도시로 황폐하는데 예, 헤일러시로 그랬더군요. 옮겼어요. 예, 그랬더군요. 예. 그리고 이제 기금 운용기구도 옮겼는데 예. 그 3대 그 예. 연기금 들어가 3개. 예. 그리고 그 도시가 지역 균형 발전도 되고 수익률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전혀 인구 9만인 도시에서도 이렇게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고 수익률도 꾸준히 내는데 예. 우리는 전주는 거기보다 더 인구가 뭐 66만 명 훨씬 더 많잖아요. 예. 그리고 서울이 뭐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두세 시간이면 가는데 전혀 예. 이제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IT가 많이 발달돼 있고 예. 거의 이 돈은 다 외부의 돈을 다 가져가 가지고 그들이 운영한다. 예. 이제 우리는 여기 오면 그들이 돈을 받으러 가려고 하니까 그런 자산운용사든 그 돈을 타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 연기금 중심의 금융 경제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박대식 교수님께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무소는 이제 전라북도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가 이 공사화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금운용본부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제 부여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렇게 될 때, 전라북도에 있는 사무소가 상당히 좀 껍데기만 있고 서울에서 실질적인 기능은 다 해버리는 이렇게 될 혹시 개연성이나 우려, 가능성 이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제도적 측면에서 법제적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운용적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제 우리 이상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제 여기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기도 하고 뭐 분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래도 역시 이 지역에 그런 어떤 헤드쿼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총무 기능만 있고 그런 중심 기능을 전부 다른 데로 보내면 여기는 껍데기만 남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이상직 의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400조, 500조 큰 돈을 여기서 다 핸들링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거기서 실제 자금 배분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과를 정말 정상적으로 잘 내기 위해서는 그네들이 이제 업무 환경도 중요하지만 업무 외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월가에 있는 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뉴욕이라는 도시가 막 시멘트로 있는 그것만 보여서 그러지 뉴욕에서 그 좀만 벗어나면 굉장히 친자연 환경적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레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대도시 옆에 뭐 뉴저지나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완전 시멘트로 만든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세수를 함으로써 또 정상적이고 또 긍정적인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서울은 그러지 못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더 우세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이전에 내려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로 이전하게 되면 이 전라북도를 또 특히 전주를 금융 허브로 육성하자 이게 이제 전라북도의 구호였습니다. 얼개나마 아니면 굵직하게나마 전라북도에서도 큰 그림은 좀 가지고 있을 듯한데요. 어떤 그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그 지난 1년 동안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예, 예. 가지고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에 왔을 때 영향을 분석하고 예. 그다음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 금융산업의 여러 가지 기반들을 현황을 분석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큰 비전을 지금 현재 그 연금관리공단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입지해 있는 그 인근 지역을 중장기적으로 금융타운을 한번 조성을 해보자. 예. 라고는 그런 비전을 세웠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연구개발특구 그리고 지난번에 소프트웨어 융복합 클러스터 관련된 정부 사업을 저희들이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특화금융 발전에 맞으면 호기를 마련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모두에 소개했던 바와 같이 기금운용사 296개 기관들이 있고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이런 기관들을 유치하는 그런 그 기반을 세워서 예. 이곳에 금융타운을 만들면 장기적으로 금융도시로 예.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직 의원님께서는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왔을 때 전라북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건 아까 조금 전에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소프트웨어가 사람이 중요한데 그건 그 교육을 예.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들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예.
경험에 의해서 이제 자기 실력을 키우는 정도고 예. 이제 먹튀들한테 이제 다 그 돈을 맡기는 이제 실력이 모자라니까 이런 예. 형국인데 다행스러운 건 전주대나 뭐 우석대, 전북대, 이 기전대 이렇게 보면 예. 금융 관련된 학과들이 많아요. 예. 이게 실용 학과, 예. 실전에 강한 학과. 예.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모의 투자를 해요.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 그 수익률 게임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1등하는 사람 뭐 상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런 등등의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예. 일을 하면 지금 실제로 경쟁률이 전북으로 소재지를 옮긴다고 했지만 경쟁률은 더 높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다 지금 뭐 전북으로 오면은 뭐 인재가 컨텐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재가 안 오니 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데이터로 보면. 예. 근데 안 오면 오히려 전북에 있는 우리 지방 대학 학생들은 기회이기 때문에 예. 지금도 그런 이제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된다. 예. 그 이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들이 오려면 지금 국내에서 가져간 돈 또보다는 해외에서 가져간 돈이 많아요. 예. 돈을 아웃소싱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걸 언제 그 배 타고 와서 또 옵니까? 인천공항 와서 또 뭐 용산을 와가지고 철도로 와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 국제공항이 우선 제일 먼저 빨리 시급이 돼요. 이게 예. 뭐 우리는 제조업 뭐 사람만 생각하는데 예. 이런 사람들이 자가용전선이 타고 다녀요. 이분들은 예.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예. 이 국제공항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용산을 해가지고 익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뺑 돌아갑니까? 인천공항에서 저기 새만금 장항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익산으로 오면 한 40분 1시간이 와요. 예. KTX. 예. 이런 그 철도, 서해안 철도, 이런 인프라,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 국장이 말씀하신 그 특화된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와야 돼요. 예. 대체 투자나. 그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SOC나 이런 거 누구나 하는 건데 이제 대체 특화된 뭔가를 해야 돼요. 예.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전라북도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예. 강원랜드가 그 탄광을 폐광을 산업 합리화를 위해서 막 건의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그걸 강원랜드를 허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실제로 내국인 카지노가 핵심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스키장, 골프장이 들어왔는데 그 출발을 1,000억으로 시작했어요, 자본금. 산자부에서 350억 되고 강원도 삼척시, 태백시가 150억, 500억, 민간이 500억. 예. 자본금 1,000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8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예. 배당이 수조를 했어요. 예. 돈 1,000억, 그 도시에서는 뭐 150억 분이 안 냈는데, 예? 예. 산자업에 사고. 이걸 지금 예산이 시가총액 8조가 돼 있고, 예산을 우리는 가져오려는 것만 생각하지, 이렇게 버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만금에 특화된, 전라북도에 특화된 걸 기금운용본부와 또 JBG도 있잖아요. 예. 또 강원랜드 모델 같은 도나 CS를 해가지고 그런 또 산업을 생태계를 조성하면 그야말로 저기 좋은 그 결과가 나올 거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JDC라고 국제공항에 예. 내국인 면세점을 제주도가 했어요. 예. 그 강원랜드를 벤치마크 해가지고 예. 이건 또 국토교통부에서 투자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뭐 농림부에서 하든지 한중 FTA 피해가 제일 전라북도가 저기 피해가 많잖아요. 예. 거기를 주도권을 쥐고 정부한테 뭐 인허가를 하나 받고 예. 국민연금과 기금과 도 뭐 이게 JBC 민간을 하면은 예. 이런 것들을 도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이나 인력과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 또 그리고 국제공항, 또 그리고 여러 투자 회사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인력 얘기 나왔으니까 박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대학에서 이런 인력들을 많이 양성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네, 뭐랄까 이상직 의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력 양성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좀 동의하고 싶은 게 예. 시간이라는 변수가 예. 시간이라는 자산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급하니까 뭐 자가용 비행기를 뭐 세계를 넘나들고 다니는 그런 예. 상황이니까 국제공항도 필요하다. 예. 또 이 시간이라는 변수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좀 빨리빨리 좀 준비 좀 해가자 이런 말씀과 아울러서 그 인재 양성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트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하나는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하나 있어야 되고, 하나는 석박사 중에서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실무적으로 서로 협조가 됩니다. 예. 실무 필드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석박사급이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뒤에서 백업하는 석박사급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세 가지 트랙으로 앞으로 이제 인재 양성을 하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우리 대학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대학에도 금융보험학과가 있고, 저희도 이제 금융정보경제학이라는 어떤 융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예. 뭐 대학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차는 개방형 교육 체제를 가지고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트랙으로 우리가 그 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면 기금운용본부에 인력을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뭐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주로 가르쳐야 되나요? 예, 학교에서는? 뭐 회계,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무,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된 형태로 해야 되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반드시 이것은 경제학, 경영학이 상경계의 과목뿐이 아니고 예. 공대, 뭐 기술바트도 필요하고 예. 법조인도 필요, 법률 예, 하시는 분도 그렇겠죠. 필요하고 예, 예. 여러 분야 공동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수 국장님, 네. 기금운용본부가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아까 296개의 뭐 여러 가지 관련 회사가 이제 자산운용사. 있다고 네, 그랬는데 네. 그런 회사들이 전국으로 이전을 해야 좀 더 전라북도가 금융도시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회사들이 뭐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지 뭐 이걸 버리고 이 전라북도로 이전을 할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296개 자산 운용사 중에서는 기왕의 지금 증권사라든가 이런 일부 운용사들은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도 지금 둥지를 튼 그 기관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연초에 TF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예.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전과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팀, 예. 하나는 금융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팀,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팀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성안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치하는 기업들 또는 유치하는 그 기관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 그런 조례 작업을 하고 있고 예. 그것보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여기 와서 안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주 환경을 만들어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준비들을 저희들이 한 28개 과제를 도출해서 예.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교육과 관련돼서 예, 저희들이 인력, 현재 인력 양성을 위해서 도에서 도내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산업관 커플링 사업을 지금 해서 지금 도내에 있는 전북대, 원대, 전주대, 군산대 등 4개 대학과에서 약 120명 정도 금융 관련 인력 양성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소개해드립니다. 예. 이상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그 회사들이 전라북도로 많이 올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당연히 와야죠. 옵니다. 왜냐하면 예. 이 400조가 이제 2000조까지 가잖아요. 예. 이 기금운용본부의 핵심은 세계적인 프로들이 그 돈을 가져다가 예. 수익률을 내고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시스템이고 예. 실은 기금운용본부가 오는 것은 머니 매니지먼트가 제일 중요해요. 주식 비중, 채권 비중, 대체 상품, 예. 그리고 뭐 어느 외국사에 줄 거, 국내에 줄 것인가. 이건 이제 예, 예. 이 머니 매니지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중요한데 예. 이건 이 사람들이 제일 갑입니다. 예를 들면 예. 이분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가려면 당연히 지점을 내고 출장소를 내도 스킨십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예. 그 모든 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한꺼번에 다 안 오더라도 예. 순차적으로 뭐 무조건 오게 돼 있는 예. 구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기금운용본부에 온 그분들을 제2의 고향으로 삼게끔 예. 뭐 인프라를 많이 갖춰주고 예. 우리는 서울에서 인재가들이 안 오려고 뭐 핑계 대면 예. 우리 아까 말한 박 교수님 말한 대로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우리 인재 양성을 많이 해놓으면 예. 저는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이게 예. 전라북도의 제2의 예. 성장 산업 모델이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예. 그에 관해서 제가 예. 좀 드릴 말씀이 예.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 예측한 바에 의하면 올해 2015년도 3.5% 경제 성장을 전제로 했을 때 올해가 우리가 구매력 기준으로 일본과 소득이 같아지는 해입니다. 내년에도 추월하게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한 게 우리는 3.5%, 일본은 0.8% 성장을 전제로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올해
3.5% 성장이 이제 힘들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고 아마 내년이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소득이 일본보다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지만 소득은 비슷해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다른 자산 쪽은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드 더구나 그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른 일반 산업에 종사하는 분보다도 그 생활의 기준이 다 높아요. 소득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네들에게 정주 환경을 만들어줄 때 그 기준을 스탠다드를 어디로 두냐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한국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예. 엄청나게 우리가 한 지역의 한 그 생활 어떤 소득 수준을 2배 정도 잡고 예. 거기다 맞춰줘야 미래에 포커싱 맞춰지는 거지. 예. 현재 우리가 소득의 기준에 한국의 기준에 맞춰놓으면 그들이 왔을 때 이거 뭐야 이거 너무 허술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스탠다드를 좀 높여서 해야만이 걔들과 어떤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예.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정주 환경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금융사들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부터 이 본사가 다 내려올 것보다는 아마 이 지역에 지점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제 기존에 있던 지점이라면 그 지점의 역할과 기능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뭐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처음에는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좀 그 기능을 확대해가는 그런 식으로 좀 모양이 양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좀 있던데요. 예, 당연히 예. 기존에 내려와 있는 금융기관들은 본부로 활용할 예. 것이고요. 예. 없는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하나를 해야죠. 월가에 예. 가면 다 지점들이 다 예. 출장소가 예. 행태든 현지 예. 법인은 하잖아요. 예. 그 세계 4대 기금 중에 하나고 앞으로는 이제 1대까지 갈 건데 예. 그 이제 당연히 시기의 문제지 온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사화를 왜 하냐? 그럼 공사화를 해야 독립성을 길러가지고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이제 일간 들으면 맞는 말인 것 예. 같은데 예. 또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예. 그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캘리포니아 연기금, 일본, 캐나다, 공적 연기금들하고요, 네덜란드 이렇게 다 비교를 하면 6.3으로 제일 높아요, 수익률이. 예. 13년 동안. 예. 그리고 그 나머지가 이제 5점 몇 %. 예. 그러니까 최근에 알겠습니다. 이제 한 10몇 % 이제 나는 예. 1년, 2년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예. 지금도 잘하고 있다. 예. 실은 그 숨은 이면에 이걸 보건복지 산하에 두면 자기들이 손을 못 대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나 총리실 가져와 가지고 우리 해외 자원 40조 국부 유출이 됐잖아요. 예. 하베스트 1조 7천 털렸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국민연금도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해외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안 했죠. 독립화돼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정책 금융으로 활용하는 예. 그런 모피아들의 또 꼼수도 숨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근데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지금 평균으로 보면 우리가 예. 2.3% 정도로 상당히 높은 예, 수준인데 예. 변동성이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획재정 기재부로 산하로 가면 투자 위주로 가기 때문에 더 변동성이 커지고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개편하는 문제, 그러니까 공사화가 이게 반드시 옳은 길이냐에 대한 좀 비판이 있으셨고요. 한 가지만 짧게 토론하고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도시를 저희가 얘기했는데 이 기금운용본부가 다루고 있는 기금을 이용해서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 새만금이라든지 또 탄소, 식품 이런 쪽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전라북도의 뭐라 그럴까요? 산업을 좀 특화시키는, 발전시키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앞에 제가 소개해 드린 바처럼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그때 이런 논의들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연기금이 사회 책임 투자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에 의하면 연기금에서 6조 3천 정도를 사회 투자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 탄소, 식품 거기에 새만금이 포함이 된 그런 것들을 연기금을 통해서 같이 전북개발 펀드를 아까 조금 전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JB금융지주랑 이런 데랑 연계해서 같이 전북개발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
그 연기금이 전라북도에 왔으니까 예. 사회에 맞으면 그 책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 예.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그 지역 발전을 지금 앞당겨 보자라는 그런 그 구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북개발 펀드. 그와 관련해서 이상재 의원님도 아이디어가 좀 있으십니까? 전라북도에 좀 산업계에 투자해서 전라북도를 좀 발전시키는 방향? 예, 저는 뭐 누누이 정치하기 전부터 예. 또 들어와서도 전라북도 내생적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예. 언제까지 예산 탄핵할 것인가. 예. 이렇게 국경 숫자도 적고 예. 정권 개최도 안 된대. 예. 그건 뭐 누구나 하는 어느 지자체는 하는 거고요. 만들어야 된다 뭐 강조하는데 그 예를 그냥 강원랜드 예를 들어줬잖아요. 예. 아까 그 JDC 제주개발공단 예. 내국인 카지노, 내국인 면세점, 예.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왜 근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하든지 아니면 기금운용부 모으면 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내생적 발전 모델을 뭐 탄소, 관광, 바이오, 예. 식품. 근데 거기 또 원래 게임 산업이 NC소프트가 프로구단 19단 만든 NC소프트 있잖아요. 예. 예. 9구단. 그 게임 산업이 전라북도가 더 발달돼 있어요. 예를 예. 들면 예. 이런 등등의 알겠습니다. 그 펀드화 해가지고 투자해서 좀 내생적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그 우리 지금 지역의 전략 산업인 농생명 아까 말씀드린 예. 식품이라든지 예. 종자 산업 이게 엄청 부가가치가 높은 거라 예. 이런 쪽에 우리가 그 금융 기법을 개발하면 예. 훨씬 그 투자의 기회도 많고 이 지역의 그 주민들에게 과일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예.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 그래도 드려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짧게 좀 30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교수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미리 하는 게 좋지 위험이 목전에 다가왔을 때는 항상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모든 걸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로 또 기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우리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자 하는 그런 금융인들에 대한 우리가 주거 환경 만드는 거니까 기준도 좀 높여서 그네들에게 우리 맞춤형으로 좀 주거 환경, 정주 체제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아마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이성수 국장님. 저희들한테 크게 보면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지금 작금이 진행되고 있는 논란을 대응해야 될 과제. 두 번째는 내년도 9월 달 이후에 오게 될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예. 대비하는 과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저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도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특히 중앙 정치권 연대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예.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예. 저희들이 잘 대응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재 의원님. 예. 헌법 123조 2항일 겁니다. 거기에 국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금운용본부를 본사를 전주에 둔다. 그 약속을 하고 법으로 만든 만큼 또 내년 6월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19대 때는 그 일부 의원들의 꼼수를 막아내겠다. 예. 또 이제 20대 때 또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막아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그 또한 정치권이 똘똘 뭉쳐야 되고 또 도민들의 열렬한 응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좋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금운용본부가 이 당초 계획대로 이제 전북에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했을 때 이 금융도시로 잘 육성하는 문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전북의 이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